생각을 싹싹 점수를 싹싹 싹싹수학입니다. 3월 학평 기하. 아직 3월이라 시험 범위가 2차 곡선의 정의까지만 나오다 보니까 8문제 다 약간 그놈이 그놈 같은 느낌이었고 대체로 평이했죠. 28번과 30번 이제 선분을 미지수로 두고 방정식 세우는 거 정도만 제외하면 센만 마스터해도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28, 30 두 문제만 제외하면 나머진 그냥 기본 정의만 알고 계산만 어느 정도 해주면 다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좀 편한 마음으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23번 타원의 정의를 묻는 문제죠. 타원이 지금 이제 가로로 되어 있는 타원이다 보니까 2a2의 값이 장축의 길이가 될 텐데 a제곱이 16이니까 a는 4, 그래서 장축의 길이는 8이 되겠네요. 그래서 5번. 24번 세로로 된 포물선이고 지금 초점의 거리가 2인 거니까 뭐 굳이 안 그려도 되긴 하지만 그냥 간략하게 그려보자면,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된 포물선이고 초점이 2고 준선이 마이너스 2인 상황이겠죠. 그래서 초점과 준선 사이의 거리 4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1번. 25번 이제 위쪽에서 타원과 포물선이 나왔으니까 이번엔 쌍곡선이네요. 그래서 초점이 3이고 주축의 길이가 4다라고 줬으니까 주축의 길이 결국 2a죠. 가로로 되는 쌍곡선이니까. 그래서 2a가 4니까 a는 2가 되고, 그리고 초점이 3이라고 문제에 줬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9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b제곱이 5고 b는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점근선 기울기가 양수인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점근선 L은 그냥 단순하게 a분의 bx죠. 그러니까 2분의 루트 5x가 점근선이 되겠네요. 그래서 초점과 점근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점근선의 식을 좀 정리해서 루트 5x 마이너스 2y는 0, 요것과 초점 3,0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거리는 루트 개수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그래서 5 더하기 4분의 그리고 3,0을 대입하듯이 우리가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3 루트 5 마이너스 0의 절대값이네요. 그래서 분모가 루트 9니까 3분의 3 루트 5가 돼서 루트 5. 그래서 답은 3번. 26번 이번엔 평행이동된 포물선. 그래서 먼저 이 주어진 포물선을 식을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항을 하면 y제곱 마이너스 4y가 4x 더하기 4니까 좌변을 완전제곱식으로 정리하면 y-2의 제곱이 되고, 그럼 양변에 4를 더한 셈이니까 4로 묶어서 x 더하기 2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원래 평행이동하기 전 상태가 y제곱은 4x였겠죠. 그래서 이제 좀 그래프를 그려보면 평행이동하기 전 상태와 평행이동한 후의 상태를 다 그려볼게요. 그래서 평행이동하기 전 상태를 그려보자면 준선이 마이너스 1이고 초점이 1이었겠네요. 그래서 원래 이런 포물선이었을 텐데 우리는 이걸 이제 가로로 2칸, 세로로 2칸 이동하는 거죠. 가로로 마이너스 2만큼, 세로로 2만큼. 그래서 이동을 해보면 일단은 준선을 왼쪽으로 2개 옮길 거고 이렇게, 그리고 포물선도 왼쪽으로 2칸, 위로 2칸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네요. 초점이 여기, 초점이 아니라 꼭지점이 여기, 그리고 초점은 여기 마이너스 1,2가 초점이 되겠죠. 원래 평행이동하기 초점이 평행이동하기 전에 초점이 1,0이었으니까 가로로 2칸, 세로로 2칸. 그래서 초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려봐라 이거니까 요런 원이 그려질 거고, 그래서 그 원과 포물선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한다. 제 그림이 살짝 조금 지금 안 맞죠? 왜 그러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2인데 그러면은 요 A점에서 여기도 2고 여기도 2인데 근데 준선까지의 거리가 2가 되려면은 요 점을 A라고 잡아주는 게 좋겠네요. 조금 포물선을 수정할게요. 뭐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잘 그려보면 요런 포물선이 나올 거고,
결국은 위쪽에 한 점이 A, 밑에 쪽에 한 점이 B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준선까지의 거리 2고 초점까지의 거리도 2가 돼서 결국 반지름 이렇게 수직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좌표를 써보면 원래의 지금 초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였잖아요. 그래서 얘로부터 위로 2칸, 아래로 2칸이죠. 그래서 A의 좌표는 마이너스 1,4, B의 좌표는 마이너스 1,0. 그래서 이 모든 좌표 값들을 다 더해라.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4 마이너스 1 더하기 0이니까 결론은 2가 돼서 2번이겠네요. 그래서 평행이동하기 전 상태랑 평행이동한 후의 상태를 차분하게 그려보면 뭐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제가 이제 그림을 손수로 다 그리다 보니까 조금 걸린 거지. 27번. 쌍곡선에서 이제 주어진 도형의 조건들을 만족하게 선분의 길이를 구하여 봐라. 그래서 일단은 문제에 나와 있는 선분들을 약간 미지수로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PF 다시 요거를 A라고 하고, 그래서 요만큼을 A라고 하고, 그리고 QF 다시 이거를 B라고 할게요. 그래서 QF 다시 요만큼은 B이다. 그러면은 결국 조건 하나는 A-B가 5인 거고, 그리고 PF와 QF,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초점에서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율을 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율을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한 번에 3C, 2C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 우리가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하면 되겠죠. 우리가 쌍곡선에서 P를 찍어서 양쪽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나 Q를 찍어서 양쪽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는 항상 일정하니까 그게 쌍곡선의 정의죠.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인 거. 그래서 P 지점에서의 거리의 차는 A-EC인데 그 거리의 차가 우리는 항상 주축의 거리와 같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식에서 x가 0을 대입했을 때 y좌표가 2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2여서 주축의 길이는 4죠. 그래서 A-EC는 4. 마찬가지로 Q에서도 양쪽 거리 간의 차이는 4가 되겠죠. 그러면 3C-B도 4.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미지수도 3개, 식도 3개니까 연립을 해서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원하는 게 PF와 QF였으니까 그러면 A와 C, 아니지, C를 결국은 구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은 일단 요 첫 번째, 두 번째 식을 연립해서 A를 지웁시다. 그래서 A-B에서 A-EC를 식을 서로 빼주면 EC-B가 1이 되고, 그러면 그걸 이제 세 번째 식 3C-B인 식과 서로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C가 -3이니까 C는 3이죠. 그런데 PF 더하기 QF는 5C니까 그럼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15.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28번. 타원을 2개 겹쳐 놓은 그림이죠. 그래서 4점짜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이차곡선 2개를 겹쳐 놓으면서 약간 난이도를 올린 느낌인 거예요. 어쨌든 근데 차분하게 하나씩 좀 읽어보면 지금 원래 타원 2개인데 타원 C1이 장축의 길이가 6이고 초점이 C랑 -C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C랑 -C고 장축의 길이 요게 6이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타원도 읽어보니까 지금 장축의 길이가 6이네요. 그러니까 요렇게 장축의 길이를 해도 6이고 두 번째 타원에서 요렇게 장축의 길이를 해도 6이다. 그런데 두 번째 타원은 초점이 A랑 F-이네요. 그래서 원래 처음 타원에서의 이렇게 두 점을 파생해서 이렇게 장축 길이를 유지해서 타원 두 번째 걸 그린 거죠. 그래서 C1과 C2의 교점 P에 대해 코사인 AFP, 그러니까 AFP 이렇게네요. 요 코사인 값이 8분의 3일 때 삼각형 AFP의 둘레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결국 요 삼각형이 뭔가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그 삼각형을 그려놓고 하나씩 좀 길이들을 문자로 또 설정을 해보죠.
그래서 이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면 우리가 코사인 값을 문제에서 줬을 때 뭐 그 코사인 값을 뭐 코사인 법칙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저는 이제 길이를 설정할 때 코사인을 사용할 거예요. 코사인이 8분의 3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아니지.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걸 이렇게 반으로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하기 전에 이거를 살짝 보고 갑시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타원에서 장축의 길이가 지금 서로 같은 타원이니까 제가 PF''를 이렇게 잇게 되면 그러면 P에서 첫 번째 타원의 초점에 그은 두 선은 이렇게고 그리고 P에서 두 번째 타원에 그은 선은 이렇게니까 근데 둘이 장축이 6으로 같기 때문에 결국은 P에서 이렇게 더한 것도 6이고 이렇게 더한 것도 6이죠. 서로 같죠. 그러니까 결국 PF와 PA는 같다.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예요. 그래서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코사인으로 변을 설정을 할게요. 비율이 이제 8대 3이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8a이고 요만큼 가로의 길이가 여기를 h라고 설정할게요. 좌표를. 그러면은 PA의 길이가 8a. 이거는 PF의 길이도 똑같겠죠?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니까. 그래서 PA, PF 모두 8a이고 그리고 밑변에서 HA, HF는 모두 3a이다. 그래서 요만큼은 3a이다 라고 설정할 수 있겠죠. 코사인의 비율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또 길이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장축의 길이가 6이라 그랬으니까 원래 맨 처음 타원에서 요만큼은 장축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3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를 OF의 길이를 3-6a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그럼 당연히 반대편도 대칭이니까 3-6a겠죠.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이 길이를 놓으면 되겠네요. PF'의 길이도 우리가 a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왜냐면 이렇게 둘이 합치면 초점까지의 거리를 합치면 장축의 길이이기 때문에 결국은 PF'의 길이도 6-8a로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여기서 우리가 수선을 내렸을 때 양쪽이 수직 이등분이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왼쪽에서 왼쪽에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높이를 구하나 오른쪽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높이를 구하나 서로 그 높이는 같다. 그거를 이제 식으로 놔서 방정식을 설정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식으로 써보면 일단 PF''의 길이는 6-8a였고 F'H의 길이가 3-6a가 두 번이고 그리고 한쪽이 3a죠. 그러니까 결국 9-9a겠네요.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식을 써보면 6-8a의 제곱 마이너스 9-9a의 제곱은 뭔가 계산을 잘못했죠? 지금? 3 더하기 3이니까 이게 6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6-9a의 제곱. 그래서 그렇게 하면 pH의 제곱이 되는 거죠. 높이의 제곱. 그래서 우측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또 해주면 8a의 제곱 마이너스 3a의 제곱.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이제 우리가 a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전개를 해보면 36 마이너스 48의 2배니까 96a 더하기 64a의 제곱. 마찬가지로 36 마이너스 54의 2배니까 108a 더하기 81의 제곱은 64a 제곱 마이너스 9a 제곱이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64a 제곱은 서로 소거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항들을 이제 또 정리를 해주면 왜 이래 제가 전개를 잘못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로 묶여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그러면은 36도 서로 지워질 거고 플러스 108a로 나오니까
12a 마이너스 81a 제곱이 마이너스 9a 제곱이죠. 그래서 72a 제곱 마이너스 12a가 0이니까 12a로 묶어서 6a 빼기 1은 0, 즉 a는 6분의 1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PFA, 요 이등변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결국은 둘레의 길이는 8A, 8A, 3A니까 19A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6분의 19. 잠깐만, 왜 보기 없죠? 8A, 8A, 밑변이 6A네요. 아까부터 자꾸 제가 계산을 실수하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6A니까 22A죠? 그래서 6분의 22고 3분의 11. 그래서 결론은 4번. 중간에 제가 계산을 좀 몇 번 삐끗삐끗 했는데 뭐 그거는 어쨌든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합친 게 장축의 길이랑 똑같고, 또 이제 두 번째 타원에서 이렇게 합친 게 장축의 길이랑 똑같아서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로 다 변들의 길이를 미지수로 설정하고 방정식을 세우면 된다 이거죠. 29번 포물선 위에 원을 그려놨네요. 그래서 포물선 자체는 초점이 P인, 그리고 평행이동된 것도 전혀 없는 그냥 가장 단순한 포물선이고, 그래서 초점이 P고 준선은 마이너스 P인 상황이겠죠. 그리고 초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직선을 이렇게 그었다. 그래서 그 교점을 P라고 했을 때 이 직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어서 준선에 접하도록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다. 그러면은 일단 접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접할 때는 당연히 접해서 90도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게 국룰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렸을 때 그 길이가 3이고, 그리고 이만큼의 길이도 당연히 3이겠죠?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P를 계산해라 이건데, 그러면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힌트는 결국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다라는 게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 기울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살짝 보조선을 그어준다면, 그리고 포물선의 정의를 사용하기 위해서 또 이제 보조선을 그어준다면, 요 점 P, 교점 P에서 준선까지의 거리와 초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 그거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P에서 어쨌든 준선까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또 내려줄 거고, 그러면은 기울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또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네요. 결국은 이리저리 수선의 발을 많이 내려주게 되네요. 기울기를 사용하기 위해.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음인 삼각형이 되는 거고, 가로 세로의 비율이 3대 4인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그러면 결국 이 삼각형이 3대 4대 5인 삼각형이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 3대 4대 5.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길이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요만큼 세로의 길이는 5분의 4를 곱해주면 되니까 5분의 12고, 가로의 길이는 5분의 9가 되겠죠? 5분의 3을 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만큼 가로의 길이는 요 3이었던 반지름 그대로 이 길이는 3이기 때문에, 그러면 P에서 준선까지의 거리가 그 거리를 요 길이는 결국 준선까지의 길이는 초점까지의 거리와 같죠. 그래서 PF의 길이는 3 더하기 5분의 9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3분의 15니까 3분의 24. 그래서 PF의 길이는 3분의 24.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가로의 길이 3분의 24 구했던 거, PF의 길이 5분의 24죠. 이 가로의 길이 5분의 24를 초점까지의 거리 5분의 24로 옮겨오고, 또 요 삼각형에서 3대 4대 5를 사용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에서 요만큼을 뺀 거랑 준선에서 이만큼을 더한 위치가 서로 같다. 그걸로 식을 설정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뭐 여기를 제가 H라고 한다면 HF의 길이는 5분의 24에서 결국은 5대 3이니까 5분의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길이가 25분의 72가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준선 마이너스 P에서 요만큼의 길이를 더한 거랑
그러니까 마이너스 p 더하기 3 더하기 5분의 9랑 반대로 초점에서 요 길이만큼 왼쪽으로 간 거, 즉 p-25분의 72를 한 게 서로 같다. 이 식을 풀면 우리가 p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을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p를 이항해서 2p는 3 더하기 5분의 9 더하기 25분의 72네요. 근데 우리가 25p를 구하고 싶었던 거니까 양변에 2분의 25를 곱해줄게요. 그러면 2분의 25 곱하기 3 2분의 25 곱하기 5분의 9 더하기 2분의 25 곱하기 25분의 72.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주면 되겠는데, 그러면 2분의 75 더하기 얘는 약분이 하나 되죠? 그래서 5로 약분되고 뒤에 거는 아예 25가 통째로 날아가고 약분해서 36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저 계산을 해보면 2분의 45 더하기 36. 그러면 2분의 120이니까 60 더하기 36이 돼서 결론은 96이다. 그래서 결국은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죠. 그 기울기를 이용한 비율이랑. 그래서 요 길이랑 같다라는 거, 그거를 잘 발견하면 되죠. 마지막 30번. 30번도 이제 2차 곡선 두 개를 겹쳐놨죠. 타원과 포물선을 겹쳐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타원에서 초점에서 이렇게 위로 수선을 쭉 올리고, 그리고 이쪽 초점에서도 쭉 위로 수선을 올려서 그 점을 A, B라고 찍은 다음에 A, B에서 이렇게 쌍곡선을 또 그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정삼각형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겠네요. 그러면은 이것도 어쨌든 길이들을 조금 미지수로 놓고 나중에 방정식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길이들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정삼각형을 일단 우리가 조금 그리기 쉽게 선들을 그려놓고 가면 이렇게 AF 가로선은 긋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요 AB 가로선을 그은 게 쌍곡선에서의 이 가로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AF의 길이를 만약 A라고 한다면 이 가로의 길이는 정삼각형이니까 1대 루트 3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또 다른 힌트가 나 조건. 삼각형 BQR의 둘레의 길이랑 타원의 장축의 길이의 차이가 3이다. 근데 BQR도 어쨌든 평행으로 우리가 선들을 다 그은 거니까 이 큰 정삼각형이랑 닮음일 거고, 그러니까 결국 BQR도 정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정삼각형의 둘레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변의 길이, 특히 이제 BQ의 길이를 미지수 B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쌍곡선의 정의를 활용하기 위해선 AQ를 보조선으로 그어주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Q에서 쌍곡선의 양쪽 초점까지의 거리를 그은 거니까 쌍곡선의 차가 일정하다. 그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쨌든 이 AQ의 길이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이제 타원과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해보면, 일단 타원은 지금 장축의 길이가, 어쨌든 장축의 길이라는 거는 타원 어느 한 점에서 초점까지 이르는 두 거리의 합과 같으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그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A에서 이렇게 그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그은 거 양쪽 모두 다 정삼각형의 반쪽이죠. 1대 2인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A였으니까 이만큼은 2A가 되기 때문에 타원의 장축의 길이는 3A겠네요. 그래서 타원의 장축의 길이는 3A고, 그리고 삼각형 BQR의 둘레라는 건 결국 3B잖아요. 그래서 나 조건이 이야기하는 걸 식으로 써보면 3A-3B는 3이겠죠. 결국 A-B는 1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쌍곡선의 정의도 활용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P라는 지점은 정삼각형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BP와 BA는 쌍곡선의 두 초점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BP-A의
AP는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와 같게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BP와 BA의 길이를 알죠? 안다기보단 A로 표현할 수 있죠. 2A랑 A니까. 그러니까 쌍곡선에서도 항상 그 거리의 차가 A로 일정한 점들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Q라는 지점을 찍었을 때 QA-QB도 A여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Q의 길이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AQ의 길이는 결국 A 더하기 B인 거죠. 근데 우리가 B라는 거는 결국 A-1이었으니까 이것도 그냥 깔끔하게 A로 다 표현해버리면 2A-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2A 빼기 1. QF의 길이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 눈에 뭐가 보이는 거냐면 AQF 삼각형에서 각도가 60도인 걸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하려 그래요. 그래서 QF의 길이도 표현해보자면 QF는 BF에서 B만큼을 뺀 거죠. 그러니까 2A에서 B를 뺀 거다. 근데 B는 A-1이었으니까 이건 A 플러스 1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각형 AQF에서 코사인 법칙을 하자면 요 QF가 A 더하기 1이었으니까 결국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변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1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A가 나오겠죠. 그래서 60A가 정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다 전개해야겠죠. 전개하기 전에 요 2랑 2분의 1은 서로 소거하고 합시다. 4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은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네요. 그러면 여기서 또 A제곱 하나씩 서로 소거되고 다 좌변으로 넘긴다 라고 생각하면 3A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우변에서 그냥 A가 되니까 마이너스 5A가 되고 1도 소거되네요. 그러면은 결국 A는 3분의 5다. 그래서 결국은 60배를 해줘라 이거니까 답은 1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타원과 쌍곡선의 정의죠. 타원의 정의 이렇게 더해서 3A 쌍곡선의 정의 이렇게 서로 빼서 그 길이가 계속 일정하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뺀 거랑 이렇게 뺀 거랑 일정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끝까지 다 풀어봤고 문제를 총평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2차 곡선 그냥 정말 처음 정의만 나오다 보니까 뭐 2차 곡선의 접선이라도 문제 범위에 포함됐었으면 모르겠는데 정말 기본적인 정의만 갖고 다루다 보니까 문제들이 다 되게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뒤쪽에 나오는 30번, 29번 혹은 28번 이런 친구들 전부 다 이제 변들의 길이를 미지수나 비례상수로 놓고 뭔가 피타고라스의 정리 혹은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우는 거였죠. 뭐 27번 이전 문제들이야 그냥 기본적인 정의만 알고 있으면 다 바로 계산이 되는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범위가 좁다 보니까 문제들이 다 좀 비슷비슷하고 평이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월이 이제 쉬웠다고 방심하지 말고 뒤쪽의 범위들도 계속 끊임없이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이제 벡터라든가 특히 이제 기하에서의 난간은 공간도형이죠. 그래서 뒤쪽 범위까지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하는 아무래도 요즘 선택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정말 응원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나라 좀 종특이잖아요. 남들 다 하는 거 따라하는 거. 그래서 기하가 사실 되게 범위도 개념의 양 자체도 꽤 적고 공간도형 정말 어려운 문제만 아니면 그렇게 어려운 선택 과목이 아닌데 이상하게 너무 다들 이제 선택을 안 해서 기하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소신 있게 선택하시는 분들 정말 응원하고 싶습니다. 파이팅!